수년간 초등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독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자주 나오는 항상 유사한 질문들이 있어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들 키우는데 딸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들 독서는 정말 힘듭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들과 딸의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언어 능력이 딸보다 한 1, 2년 정도 늦다라고 마음을 편히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잘하는 것과 아이가 또 관심 있는 것을 위주로 독서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남아의 경우에는 기질, 성향, 그리고 내 발달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먼저 하고 독서 가이드를 하시는 게 좋고, 심적으로는 좀 천천히 느리게 가도 꾸준히 간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만화책만 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와, 이 질문 진짜 한 100번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만화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만화책 역시 유익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아이가 보는 거는 괜찮은데 만화책을 많이 읽다 보면 글밥책으로 못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을 일정 기간 보고 나면 글밥책으로 반드시 넘어갈 수 있게 노력은 해주셔야 하고요. 만화책 중에서도 좀 더 유익한 만화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식들이 담긴 만화책, 그리고 새로운 걸 접할 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만화로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화책에서만 머물러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재밌는 책으로, 글밥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은 세 번째네요. 그 동화책만 읽고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글밥책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동화책만 너무 좋아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동화책 괜찮습니다. 동화책만 보는 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동화책에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즈음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동화책을 읽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되, 글밥책을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동화책 비율과 글밥책 비율을 서서히 옮겨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한 9를 보고 그 다음에 글밥책을 2를 보다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6을 보고 4를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글밥책을 넘어가는데요. 근데 글밥책으로 넘어갈 때도 글밥책의 형태가 그림책과 유사한 글밥책이 있어요. 그런 글밥책으로 좀 재미있는 글밥책, 그리고 그림책 같네, 근데 글밥책이네 하는 책을 먼저 아이들한테 권하면서 초기 글밥책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 책을 수십 번 보고 있는데 답답해요. 다른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책을 하나만 너무 붙잡고 있으면 다른 책을 나중에 안 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한 권을 그것만 평생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한 1, 2년을 집중적으로 그 시리즈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권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것 역시 다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다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 안의 내용들을 아이가 정말 씹어먹듯이 어휘들을 전부 알고 나면 동일 레벨의 다른 책을 아주 쉽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여러 번 보는 형태가 되면 독서 몰입에도 좋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한 권만 보는데 제가 오늘 보면 또 저거, 내일 보면 저거, 그게 좀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좋아하는 시리즈와 유사한 재미있는 수준의 책을 살짝 한 권만 들이밀어 보세요. 그럼 읽다가 살짝 이걸 넘어갔다가 처음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시시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니까 당장 한 권을 수십 번 본다면 그건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초5 아이인데 핸드폰만 끼고 살고 책을 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이 질문은 사실 초등학 5학년이든 4학년이든 요즘엔 점점 빨라져서 저 친구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휴대폰, SNS 이런 것들, 유튜브들이 굉장히 또 액티브하고 재밌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도 사실 빠지게 되고 아이는 절제력이 더 부족하니까 오랜 시간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보다가 책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책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 순간 주의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이가 뭐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든지 다른 활동들을 할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시작부터 한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면 초5고 아이가 어렸을 때 책을 봤더라도 이제 분명히 보지 않는 기간에 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독서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독서력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냥 편히 먹고 그리고 그 아래 단계부터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접근합니다. 초5지만 초4나 초3 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 보는 쪽으로 다시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되 주의 환기를 위해서 공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꾸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책은 읽는데 글을 쓰지 않아요. 글쓰기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책만 읽혀도 괜찮을까요? 글쓰기에 대한 질의도 참 많은데요. 글쓰기는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충분히 읽으면 글쓰기를 하기는 하는데 글쓰기는 그냥 두면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가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는 어떤 순간까지는 너무 재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 글쓰기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그냥 두시되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을 엄마가 대신 받아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했던 내용이 글로 남잖아요. 그걸 한번 아이가 읽어보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씩 아이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베껴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보면 아이가 그 문장이 기억에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줄을 더 쓰게 돼요. 두 줄을 다 썼는데 내 생각은 이건데 라고 한 줄 써볼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글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한 문장이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한 문단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연습을 통해서 좀 재밌게 글쓰기로 접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학책만 읽어요. 과학, 사회 이런 비문학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학년 친구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드려볼게요. 그 과학사회가 초3 교과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 같이 시작이 돼도 좋고요. 그 전부터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 물론 더 훌륭합니다. 근데 아이가 책을 놓지 않고 문학 서적을 많이 깊이 있게 읽고 있다면 과학이나 사회에 나오는 나중에 용어들 아니면 글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5 정도라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개념 어휘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과학과 사회 수준에 준하는 해당 도서는 같이 조금 노력해서 읽어가도록 하면 좋습니다. 계속 두면 사실 비문학서를 처음부터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권장드리고 싶은 건 초3 정도의 교과 과정이 시작될 때 재미있게 교과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책을 찾아서 그때부터라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책을 완독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 읽다가 자꾸 새로운 것만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아이가 왜 완독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책을 샀어요. 근데 완독하지 않은 책이 집에 많으실 거예요. 왜 완독하지 않나요? 책이 재미가 없거나 넘어가지질 않는 거죠. 일단 흥미가 있어야 책을 완독하는데 끝까지 가려면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번은 독서력이 부족하거나 그 책을 읽을 만한 수준의 어휘가 아직 쌓여있지 않은 거죠. 그 두 번째는 재미가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완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이대에 맞지 않아서 완독하지 않는 책도 있으니까 일단 두시고 다음 단계에서 3학년 친구면 5학년에 읽어본다든지 6학년에 읽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완독하지 않는 데는 재미없기 때문도 있으니까 좀 더 재밌는 책으로 완독 경험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아이가 완독을 했는데도 큰 즐거움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성취감이 스스로 느껴지는 친구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독을 하면 과하게 칭찬을 하거나 간단하게 파티를 해준다거나 뭔가 책을 완독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좀 극대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 이렇게 완독했더니 엄마가 이런 반응이 있네 하면서 다른 책도 완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일단은 아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완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재밌는 책을 찾아서 그 책이 아니라면
혼내지 마시고 옆에 잠깐 밀어두시고 다른 책을 찾아서 다시 완독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시되, 완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아이가 해본 경험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재밌는 책이기만 하면 완독하지 말라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좀 빈번하게 나오는 독서들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것 말고 저 이런 것들 더 궁금해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